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했습니다. 낮 기온도 9도에서 13도 분포 예상돼 날이 포근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올랐고요. 낮 기온도 13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이상 껑충 올라 초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부터 점차 오른 기온은 주말까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당분간 12월 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기온 변덕이 심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최고 15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15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져 건조한 대기가 더 바짝 마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에서도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비가 내린 후로 다시 점차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시의원 업소에서 관용차를 정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차량 정비업소 관리감독과 관련된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포항시가 3년 동안 이 정비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1,4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소속 정당에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포항시의회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이 대표이던 차량 정비소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이 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포항시 공무원들은 이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관용 차량을 정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온 것으로 포항시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간 결제한 금액만도 1,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갈 그런 권리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기회를 중간에서 가로챈 명백한 도둑질이죠. 그리고 배반의 정치죠. 포항시는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 의원의 정비소를 이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징계할 방침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사적 이해관계를 회피하지 않은 조민성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논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제명이 있으며 포항시 의회에서 지금까지 정식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시 의회가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위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과 짬짬이로 점철되어 온 그들만의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시민들은 떼칠 수 없습니다. 한편 조 의원이 당적을 둔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지만 조사한 뒤 필요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57조 1천억 원으로 당초 행안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13.7%, 9조 원 적은 규모입니다. 특히 경북은 당초 교부 결정액이 11조 230억 원이었지만 최종 예산은 9조 3천억 원으로 1조 7천억 원 줄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감소분이 가장 컸습니다. 경찰청이 대구의 치안센터 3곳 중 2곳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찰은 지구대가 가까이 있어 치안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은 치안센터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순찰차도 수시로 오갑니다. 이곳을 거점 삼아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곧장 출동합니다. 현장이 근처에 있으면 빨리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순마가 총 4대 있거든 저기요. 주택가와 식당가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치안센터입니다. 이곳은 상주하는 경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동네 치안센터 이제 대부분 사라집니다. 대구경찰청 관할 치안센터 41곳 중 60%, 25곳이 이달 안에 폐지됩니다. 건물을 국고로 반납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남은 16곳도 차차 없애거나 교육센터와 경찰 학교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거점으로 쓰던 건물만 사라질 뿐 치안 공백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순찰과 신고 출동, 민원 처리 같은 업무를 지금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맡고 있고 대구는 출동 거리도 멀지 않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로등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예, 딸 키우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많이 불안합니다. 경찰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보기만 봐도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고 죄 짓는 사람이 피해 다니니까 경찰차를 아무래도. 경찰청은 전국의 치안센터를 폐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유지할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경상북도를 포함해 관할 권역이 넓은 농어청과 도농복합지역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은 지역민 반발에 내년 6월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산하 128개 기관과 학교에 159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웃도는 3.76%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였던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올해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는데요.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조차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를 쉽게 통과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안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철도 사업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레일을 2개 까는 복선 건설도 단선보다 예산이 2조 6천억 원이 더 들어 정부 측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습니다.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일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정작 심사 때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딴지를 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청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하지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공청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대구시와 광주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놓고 일부 반대하거나 불참해 어이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자질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부 반대로 특별법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으니 내년 총선에서 대구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는 12월 중 임시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특별법의 국회 연내 통과는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광양에 이어 포항 공장에서도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단결정 양극재 양산에 나섰습니다. 포항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은 니켈 비중 86%의 NCMA 단결정 양극재로
지난 11월 초부터 생산에 들어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NCMA 단결정 양극재는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하나의 결정 형태로 결합해 에너지 밀도를 높인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주로 고성능 전기차에 사용됩니다. 영양군에 있는 자작나무 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군락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하지만 자작나무 숲이 영양군 내에서도 깊은 오지에 있다 보니 전화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이 컸습니다. 그런데 영양군과 전파관리소,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함께 이동통신 기지국을 개통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눈이 내린 듯 하얀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군락지인 영양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국적인 정치와 계절마다 바뀌는 다채로운 풍경에 입소문을 타면서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걸 도서관에서 보고 오늘 풍기에서 여기 2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마음에 조용해지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993년 산림청 조림 사업으로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일대에 자작나무를 심기 시작해 30년이 지난 지금 140헥타르 면적에 20만 그루 이상의 자작나무가 군락을 이뤘습니다. 영양군이 아직 정식 개장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엔 벌써 5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자작나무 숲이 영양군 내에서도 오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그동안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전화와 인터넷조차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해 자작나무 숲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개통한 겁니다. 전화가 안 돼서 지금 조난당한 방문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영양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영양군이 전기와 관로 등 인프라 구축 비용 15억 원을 부담하고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시설 공사비 6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개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속도는 지금 50메가 정도 나오고 있고요. 중계기에서 최상적인 컨디션으로 해서 출력이 지금 방사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동통신 기지국은 산불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대신에 알루미늄 소재를 대체하였으며 난형 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산불 등 화재 발생 시에 중단 없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통신망 설치로 영양군은 내년엔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관광객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이 지역을 우리 생태 산림 관광의 메카로 한번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방문자 센터와 주차장 등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 내년 하반기쯤 자작나무 숲을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의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동안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 19명을 입건했습니다. 피해 아동 40여 명에 대해서도 상담 연계와 의료,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학대 우려 아동 160여 명에게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 아동 조기 발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장애인 미술작가 교류전이 어제 포항서밋 컨벤션에서 개막해 내년 1월 말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포항 명도학교와 미소 단기보호센터, 발달장애인 부모회, 담쟁이 보호센터 소속 작가 22명이 회화뿐만 아니라 공예, 퍼즐 맞추기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다운증후군 발달장애를 가진 정은혜 작가와 오랜 기간 장애인 작가를 가르쳐온 원로 작가 류성아 씨의 작품도 함께 전시됩니다. 경주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동 권리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 권리 교육 시민 강사 양성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1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아동권과 UN 아동협약, 인권 감수성 교육 등을 실시한 뒤 이들을 지역 초등학교와 복지시설에 강사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아동 권리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세이브 더 칠드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초등학생용 워크북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봉사단이 그제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은 포스코 봉사단은 포항, 광양, 서울 등 지역사회에서 820만 시간 동안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절기가 무색하게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올랐고요. 낮에는 13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이상 껑충 올라 초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부터 점차 오른 기온은 주말까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당분간 12월 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기온 변덕이 심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최고 15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15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져 건조한 대기가 더 바짝 마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에서도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5도, 김천은 3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13도, 김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3도, 문경도 3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0도, 문경은 11도 전망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점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